요새 그 MP3 잘 듣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오시면서 그거 듣고 오신 분 선 아니 반도 안 돼 어떻게 반도? 에? 자장곡으로 쓰고 있어요? 쓰기만 하면 돼. 쓰기만 하면 자장곡이든 뭐든. 그게 지금 여기가 조금 늦게 하니까 지금 벌써 2회차까지 올라가 있잖아요. 벌써 매주 금요일날 올라가는데 꼭 다운 받으셔갖고 생활 속에서 자꾸 생활화 시키세요. 생활화. 자꾸 듣다 보면은 귀가 저절로 뚫려요. 저절로 뚫려요. 지금 다운 받으신 분이나 보니까 저번에 일요일날 확인했을 때 한 1,300? 1,300명? 많은 게 아니고 적은 거예요. 공부 안 하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더 받아야지. 그렇게 훌륭한 자를 만들어 놨는데. 네이버 카페에 제 이름 치고 들어오면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본글 하나 쓰고 댓글 하나 쓰면 자동 등업이고, 그럼 와서 그냥 다운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받지만, 받고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받고서 자꾸 들으셔야 돼. 그러면은 했던 거 기억나기 싫어도 저절로 막 나. 자, 그리고 이제 이거 아까 제가 이거 뜻만 한번 훑어봤는데요. 0에 따라 세분되는 거 안 되는 거, 그것도 2학 나온 거 0까지는 제가 이번에 추가하니까. 자, 우리 경관지구는 종류가 0에 따라 어떻게 나눠지느냐? 경관지구는 얘기해 보시라고. 자연 경관과 시가지 경관과 특화 경관지구로. 고도지구라면 종류가 없어요. 방화지구 없습니다. 방제지구는 자연 방제와 시가지 방제로 나눠지는 거. 보호지구라면 역사문화 환경, 그리고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그리고 생태계 보호지구, 이렇게 셋으로 나눌 수가 있고. 칠학지구라면 자연칠학과 집단칠학으로 나눌 수 있어요. 자연과 집단칠학으로. 개발지능지구 종류가 제일 많습니다. 주거개발지능지구와 산업유통 개발지능지구와 그리고 관광휴양 개발지능지구와 복합개발지능지구와 특정개발지능지구까지 5가지로 나눠지는 게 개발지능지구 종류고요. 없어요. 나머지 없습니다. 일단 법령 0에 따라 나눠진다는 거 종류까지 눈에 익숙하게 왜 그런지 생각하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0으로 나눠지는 거 있으면 요거 한 다음에 법에 의한 거 한 다음에 0 왔다 갔다 하면서 할 겁니다. 그냥. 자, 일단 법에 의한 거 경관지구부터 한번 보시죠. 경관지구는 왜 지정하느냐? 박스에 경관지구라면 경관의 보전관리 형성으로서 필요한 뭔가 경관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요 말이 들어가는데 종류를 보시면 옆에 종류를 보시면 아니 여기 경관지구라면 여러분 일단 자연과 시가지로 나눠지는 거 외울 필요 없이 당연히 알 수 있어요. 아니 어떤 경관을 보호할 것인지에 따라서 경관은 크게 2가지가 들어가 있잖아. 자연적으로 형성된 자연경관과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든 시가지 경관, 크게 2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하도 자연 경치 멋있는 곳 자연경관을 보호하겠다. 반대인 시가지 경관. 사람들이 인공적으로 만든 시가지. 예를 들어 서울의 야경을 쭉 살펴본다.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가 그래도 다른 것보다 좀 더 비싼 게 앞에 그 쭉 한강변 하면서 뷰가 좋다 그러잖아. 그죠? 그런 게 다 인공경관 아닙니까? 그게 시가지 경관이잖아. 그게. 자연경관이냐 시가지냐 둘로 나누는 건 당연한데, 그리고 여기서는 이 말들 보시면은 자연경관을 보호하겠다. 시가지 경관을 보호하겠다. 경관이니까 뻔합니다. 요 정도만 주의하시면 끝인 거지. 여기서는 자연과 시가지가 그 2가지 있는데 특화경관은 특화된 경관, 특별한 경관을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과 시가지에 속하는 경관 중에서 각각 특별한 경관 하나씩 떼내서 만든 게 특화경관이에요. 수변경관과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의 경관, 이렇게 나갑니다. 이 2가지가 특별한 경관 2가지예요.
물수자, 주변변자. 이게 수변경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변경관. 책 보실래요? 책에다 체크하시면. 자, 우리 경관지구는 자연, 시가지, 특화로. 이것도 자꾸 이름이 바뀌잖아, 이름이. 옛날에는 자연, 수변, 시가지 이렇게 했었는데. 예? 정말 자수시 막 이렇게 외우는 사람도 있었는데 자꾸 바뀌어요. 자, 우리 자연경관이면 산지, 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가지 경관지구면 지역 내 주거지나 중심지 등 시가지 경관을 보호하겠다는 얘기가 들어가잖아. 시가지 경관, 인공경관을 얘기하죠. 특화경관이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뒤에 경관 나오니까 수변경관을 얘기하고, 또는 문화적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게 특화경관이고. 그러니까 특화경관에서 보호하는 특별한 경관이 무엇이냐, 이 정도를 주의 깊게 해두시면 끝나는 것이. 수변경관이 주요 수계 4대 강변. 그곳에 아름다운 경치. 이게 물수자, 주변변자, 수변경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경관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거 따로 떼낸 거죠. 특별한 경관, 특화경관 측에서 다루는. 또 하나는 사람이 만든 인공시설물 중에서 문화적으로 보존수가 큰 건축물을 예라하잖아. 건축물이니까 사람이 만든 거잖아, 인공적으로. 근데 문화적 보존수가 큰 건축물이 있고 그곳의 경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게 특화경관지구입니다. 지금 얘기한 이 특화경관지구는 나중에 이 뜻도 아는 게 의미가 있지만 여기랑 헷갈리면 안 돼요. 여기랑. 이런 것들을 주의하셔야 된다고. 지금 특화경관 중에 두 가지 특별한 경관 중에 문화적 보존수가 큰 건축물의 경관 나왔죠? 문화적으로 보존수가 큰 시설 이런 얘기는 여기서도 나온단 말이에요. 역사문화 환경에서도. 그런데 이건 보호지구의 한 종류고 이거는 경관지구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구별하신다면 여기서는 어떻게 나눠지더라도 이곳에 경관을 보호하겠다는 얘기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여기랑 보호지구니까 이곳의 보호와 보존에서 이런 얘기가 들어간다고. 그래서 똑같은 문화적으로 보존수가 큰 건축물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도 여기는 경관을 보호하겠다는 얘기가 반드시 나와야 되고 여기는 경관 얘기가 아니고 보호 보존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곳에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역사문화 환경 보호지구를 지정한다. 틀리죠? 그러면 특화경관지구지? 이 둘 이런 건 이제 여기서 비슷한 얘기 나오니까 이런 것들 주의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고도지구 봅시다. 고도지구. 두 번째 고도지구는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건축 높이의 최고 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 최고 한도 밑줄 쫙 거두시고 최고 한도를. 요거를 최저 한도 하면 틀리잖아. 요것이 최저 한도도 예전엔 있었어요. 옛날엔 최고 한도, 최저 한도 두 한도를 다 규제했다고. 그래서 종류도 있었는데 지금은 최고 한도만 규제하겠다. 그래서 지금은 나쁜 땅만 남은 거지. 나쁜 땅만. 제가 이 세 땅만 좋은 땅이라고 했잖아. 나머지 다 나쁘다 그랬잖아. 자, 우리 최고 한도를 규제한다는 얘기는 건축 높이의 최고 한도가 여기다라는 얘기니까. 만약에 고도지구를 지정하게 되면 최고 높이가 여기예요. 최고 높이가 여기라는 얘기는 이곳에서 짓는 건축물은 최고 높이가 여기니까 이 높이를 초과하는 것은 못 짓는다. 최고 여기까지만 아래로 지으라는 거예요. 아래로. 낮은 건축물 유도가 목적이에요. 그러면 용도지역상 용적률상 이 정도 크기를 넘어서는 걸 지을 수 있다 하더라도 고도지구가 지정되는 순간에 못 짓는다고. 최고 높이를 넘어서는 건 못 짓기 때문에 안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최저 한도라고 바꿔버리면 큰 차이가 나는 게 최저 한도라면 높이의 최저치가 여기라는 거예요. 그럼 이곳에서 지을 때 최저 높이가 여기니까 이거보다 낮은 것은 못 지어요. 건축가 신청 들어와도 허가 안 나와. 그러면 여기 위반되기 때문에 법에 적합해 허가가 나오잖아. 위로 지으라는 거예요. 최저 높이보다는 크게 지으라는 게 최저 한도예요. 그러니까 최고 한도가 나쁜 거죠? 요거는 그거만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만 바꿀 수 있어요. 자, 방화지구 보세요. 방화지구. 방화지구는 화재 위험을 예방하려고. 그렇다면 당연히 화재가 일어날 가능성이 큰 곳에 지정하는 게 방화지구입니다. 화재가 일어나서 대형 화재로 먼저 올까봐 통제하는 게 방화지구예요. 왜 안 좋은 땅이 되느냐? 건축비가 똑같은 건축물의 건축비가 훨씬 많이 들어. 방화지구가 지정되면.
또 화재가 예방되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건 좋아요. 거기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 좋다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방화지구가 지정되면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규제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규제 안 하려면 뭐하러 방화지구를 지정합니까? 그렇다면 예를 들어 건축물 지을 때 내화 구조로 져라. 불에 견디는 구조 자체를 써야만 되고 재료도 안이불자, 탈연자, 불연재료, 불에 안 타는 재료나 준불연재료, 뭐 난연재료, 타기 어려운 이런 재료를 쓰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건축재료 중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목재, 그죠? 목재 참 많이 쓰이잖아. 방화지구에서는 목재 못 써요. 불에 타기 때문에. 그러니까 건축이 훨씬 많이 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눠지는 거 없어요. 방제지구. 방화지구가 따로 있기 때문에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방화지구 지정한다 그러죠. 그죠? 재해 중에서 화재 빼고 나머지 재해를 다 예방하는 게 방제지구다 보시면 돼요. 화재만 방화지구에서 통제하니까. 그럼 방제지구라면 풍수해, 풍해, 수해, 산사태, 집안의 붕괴 등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해서 필요한 지구다. 이게 방제지구예요. 뭐 지진 피해 다 화재 빼놓고 나머지 피해는 다 나머지 재해는 다 방제지구에 들어갑니다. 요거는 둘로 나눠져요. 자연 방제냐, 시가지 방제냐. 여기 자연과 시가지로 나눠집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아까 제가 경관의 모습에 따라 자연, 시가지 크게 둘로 나눠지는데 특별한 경관, 특화 경관이 있다 그랬죠? 근데 방제지구로 하면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곳이니까 어디에 재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큰 곳을 대상으로 방제지구를 지정할 텐데 그곳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 시가지냐, 그렇지 않은 자연 상태냐. 여기에 따라 대처 방법이 달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 재해를 예방할 것이냐, 어느 곳, 둘 중에 하나밖에 없지. 항상 사람이 많이 사는 곳, 적게 사는 곳 맨날 이랬잖아. 자연 시가지로 나눠지는 거지. 자연 상태, 사람이 안 사는 곳, 많은 사람들이 사는 곳. 대처 방법이 다릅니다. 방법을 바꿀 수도 있어요. 보세요. 거기 보시면 자연 방제지구는 토지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이 됐든 하천변이 됐든 급경사 주변 등의 지역, 여기를 상상해 보시면 돼요. 이미 많은 토지 이용도가 낮은, 많은 사는데 안 사는 해안변. 살고 싶어요, 해안변에? 저같이 특수한 사람 아니고 사는 별로 안 좋아할 거예요, 해안변. 하천변. 별로죠, 그죠, 이것도. 한때는 하천변이면 뭐 별장 뭐 용도로 해서 많이 그 인기 있었잖아. 막 더 비싸고 그랬잖아. 자연재해가 질적으로 성장하면서 지구온난화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자연재해로만 거의 죽지 않습니까? 자기네들끼리도 총으로도 많이 죽이지. 야, 총기 사고로 사망한 사람 엄청 많던데 지금 구체적 숫자가 생각 안 나는데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았어요. 진짜 미국 사람들은 전쟁으로 죽는 인원보다요, 자기네 그 총 자체 사고로 죽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전쟁을 하고 있어도, 막 다른 데 할 때도. 하여튼 자연재해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랬는데, 지구온난화 때문에 자연재해가 커서, 하천변에서 잘 풍경 좋은 곳에 살다가, 이 풍경이 갑자기 그냥 저승 풍경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갑자기 확 늘어난다니까, 그죠? 하천만 피하는 거죠. 급경사지가 뭐예요? 낭떠러지 주변, 이런데. 저는 이런 데 가서 살고 싶거든, 솔직히. 지금도 상상하면 참 즐거워, 이런 데 가서 상상하면. 강원도에 주천강에 접해서 제 산이 하나 있는데, 시골에, 고향에. 그 산이 주천강에 접하고 있는 부분은 절벽 부분이. 굉장히 아주 그렇습니다. 전 거기다가 좀 철제 기둥을 박아갖고서 중간에 이렇게 촥 해서 탁 집을 하나 탁 지어놓으면, 아침에 딱 일어나서 아침에 딱 눈 뜨고서 쫙 나오면 앞에 보이는 거 없이, 그죠? 하늘 쫙 보이고, 내려다보면 까마득히고 딱 보이고, 얼마나 신날 것 같아요. 예? 여자분들은 싫어하겠지. 여자분들 싫어. 예? 좋죠. 거기다가 이제 타겠다로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빨리 쫙 던지고. 자, 이런 곳이 이런 곳.
위험한 곳이야. 그러니까 이곳에 별로 반응이 없는 것 같아서 자, 건축 제한을 통해서 재해 예방이 필요한 건축 제한의 밑줄 쫙 그어두세요. 건축 제한 이게 방법입니다. 재해를 예방하는 방법으로서 여기서는 이걸 쓰고 있어요. 자, 사람이 거의 안 사는 곳인데 재해 발생 위험이 큰 곳이야. 그러면은 그곳에서 살던 사람이 예를 들어 증축을 하겠다. 안 살던 사람이 거기 들어와서 살겠다라고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다 칩시다. 위험하니까 오지마 하는 건축 제한을 통해서 건축 허가를 안 내주겠다는 거예요. 건축 제한을 통해서 위험하니까 들어오지 말아라. 이걸 통해서 예방하겠다는 겁니다. 위험하니까 거기 집 짓지 마세요. 이렇게 시가지 방지 지구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사는 곳,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는 곳, 건축물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잖아. 건축물 인구가 밀집된 지역으로서 시설 개선을 통해서 재해방에 필요한 시설 개선 밑줄 보시고 시설 개선 이렇게 방법이 다르잖아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인데 위험해. 건축 제한은 여기서 무의미하잖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사람들 못 들어오게 막아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시설 개선을 통해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재해가 일어났을 때 막을 수 있는 시설 개선을 통해서 이렇게 방법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자연과 시가지.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보호지구를 보시면요. 보호지구는 무언가 보호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호지구가 되면 종류가 나눠지더라도 반드시 무엇을 보호하고 보존하겠다 이 얘기가 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법에서 얘기할 때는 이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세 가지를 열거하고 있지. 문화재니까 보호할 가치가 크잖아요. 중요시설물이니까 시설물이 더 중요하니까 보호할 가치가 크다는 거예요. 이 중요시설물이 괄호 속에 항만, 공항 등 영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좀 이따 자세히 좀 더 보기로 하고 그리고 교정, 군사시설을 항만, 공항 등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해놓고 교정, 군사시설을 말한다가 왜 또 붙어 있나요? 얘는 없애주시고 교정, 군사시설이 이따 영에 의한 세분 중에 하나인데 이따 실수로 여기에 들어가 있네. 그냥 교정, 군사시설을 말한다는 지워주세요. 그걸 지우기 싫으면 여기다 하나를 더 써놔야 되는데 이따 영에서 나오니까 그냥 항만공항 등 영으로 정하는 시설, 영이 정하는 시설이 네 가지가 있어요. 이따 합니다. 그냥 지워주시고 문화적, 생태적으로 보존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가 나와 있죠. 문화재니까 보호할 가치가 크다. 중요시설물이니까 보호할 가치가 크다. 또 하나는 역사,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지역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문화적,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보존가치가 크다. 그러니까 보호할 가치가 있잖아. 이 세 가지의 보호와 보존을 위해서 보호니까 반드시 보호하고 길이 보존하겠다 이 얘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보호 보존을. 그래서 요 셋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법을 받아서 영에서는 다시 세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영에 의한 종류 보십시오. 그걸 그대로 해놨어요. 역사문화 환경 보호지구, 중요시설물, 생태계. 생태계는 생태계 아까 따온 얘기고 역사문화 환경이 아까 문화재라든지 역사적으로 보존주가 큰 것까지 해서 역사문화 환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아까 특화 경관지구랑 헷갈리면 안 된다고 한 거예요. 왜? 같은 얘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보세요. 역사문화 환경 보호지구라면 문화재가 됐든 전통사찰이 됐든 역사, 문화적으로 보존주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에서 필요한. 그럼 이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문화적 보존주가 크다. 이건 아까랑 똑같은 얘기잖아. 그런데 특화 경관지구에서는 경관을 보호하겠다는 얘기가 꼭 들어가야만 되는데 반해서 여기는 경관 얘기가 들어가면 안 되죠. 이곳에 보호와 보존을 꾀하겠다. 이렇게 약간 다릅니다. 구별하셔야 돼 이거를. 지구권은 중복 지정되니까 보호와 보존을 꾀한다면 보호지구를, 역사문화 환경 보호지구를. 그곳에 경관을 보호하겠다면 특화 경관지구를 중복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거 헷갈리지 말라는 거야. 그대로 말만 해서 가시면 돼. 경관지구 종류냐 보호지구 종류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중요시설 보호지구에서는 중요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이 나올 텐데요. 과연 중요시설물이 얘기하는 게 뭔지를 정확히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서는 중요시설물 뭔지를 영에서 얘기한다 그랬잖아. 아까 영에서 얘기하기를 항만, 공항 그리고
공용시설에 들어가요. 공적으로 이용하는 시설, 공공 업무 시설에 대했던 공공 필요성 인자는 문화시설, 집회시설, 운동시설 등등 조례로 정하는 조례까지 몰라도 되는데 공용시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교정시설, 군사시설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교정과 군사시설까지 얘기해요. 학교는 없어요. 학교는 여기 없어요. 직접적으로 학교는 법에서는 없습니다. 학교 X. 옛날에는 학교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낸다면 이제 지금 차이점. 그리고 이게 중요시설물은 여러분들이 아주 극단적으로 사태가 생겼을 때 먼저 우선적으로 보호해 줄 것들을 생각하면 중요시설물 느낌은 대충 잡을 수가 있어요. 자, 다른 나라에 전쟁이 났다. 우리나라는 상상하기도 싫고 마치 다른 나라에 전쟁이 났다. 아주 긴급한 때. 국가는 웬만한 거 다 힘 닿는 대로 보호를 하는 게 맞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중요시설물은 더 보호를 해야 되겠죠? 항만공항은 일단 들어갈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느낌 없어도 들어갈 것 같다는 느낌을 잡으셔야 돼. 항만공항은 이 법에서부터 얘기합니다. 중요시설물로서.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 전쟁한다면 긴급사태도 마찬가지예요. 긴급사태 마찬가지인데 항만공항은 일단 확보를 제대로 해놔야 돼. 물자나 인력을 들여오고 나갈 때 나가야 되고 다른 데로 후퇴 전진할 때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고립되어 있으면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항만공항은 그래서 우선 보호해야 될 시설에 속하는 거예요. 이게 점령당하면 어떻게 힘을 못 써요, 아예. 항만공항. 우리 6.25 때 그래도 부산이 살아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버텼던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인천 상륙에서 인천을 확보했기 때문에 안에 원산 같은데 그 항만공항. 그리고 공용시설 보호할까요? 공용시설? 각종 청사. 마음에 안 드는데 그냥 청와대라든지 각종 청사, 이게 공공청사, 이게 다 공용시설이거든. 당연히 보호할 거 아닙니까? 교정군사시설. 아니, 군사시설은 당연하고 그래야 수행을 하니까 교정시설. 교정이 교도소 같은 거죠? 보호할까요? 죄 지은 사람들이니까 그냥 쭉 내버려둬요? 그쪽에서 원하는 거지, 그러면. 얼마나 그쪽에 적극에 충성을 하겠습니까? 여기서 처벌받을 사람이면. 그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보호를 해야 돼. 처벌하기 위해서. 안 그러면 풀어주는 것밖에 안 돼. 교정시설.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르게 해야죠. 그냥 넘겨주면 그 사람들 풀린다니까, 풀려. 그리고 얼마나 그쪽 입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겠어, 이제. 교정시설. 그래서 사회 혼란,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요. 역사적으로 다른 나라, 옛날에도 전쟁 들어가면은 감옥 같은 거 있으면 거기부터 찾아가서 다 풀어준다. 네? 학교는 보호할 만한 가치가? 전쟁 났는데 무슨 공부예요, 공부가. 빨리 가서 저 나라 지키는데 힘을 써야지. 뭐는 한가하게 공부하고 있어요. 네? 지금 학교는 또 줄여야 될 판이에요, 줄여야 될 판 앞으로. 그죠? 학교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항만공항, 공용시설, 교정군사시설을 상상하시면 돼. 학교는 아니다. 생태계 보호지구. 뻔하잖아요, 이거는. 생태계. 야생동식물 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에서 필요한 생태계 보호지구. 취락지구. 자, 다시 앞으로 와야죠. 옆에 페이지로 다시 와야지. 네, 취락지구요. 자, 우리 취락지구는 취락을 정비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취락지구는 고유 특성이 취락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곳이 한정되어 있다는 게 고유 특성이에요. 아무데나 지정 못합니다. 녹지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구. 녹지와 관농자, 더 줄이면 녹지와 비도시. 그리고 구역 중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 자연공원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는 지구.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법에서는 얘기하기를 취락지구다. 그럼 어디에 지정할 수 있느냐? 우리 법에서 얘기하기를 이건 지정할 수 있는 곳이에요. 지역 중에서는 녹지와 관농자, 녹지와 비도시, 구역 중에서는 개발제한구역과
도시, 자연구역 이 두 군데만 들어가지 다른 곳에는 지정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 칠학지구는 어디에 지정할 수 있느냐 그걸 하신 상태에서 이제 영의한 종류를 나눠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기본인데 제가 낙후된 칠학을 정비하기 위해서 칠학을 정비하기 위해서 지정한다. 그러면 집들이 모여놓아서 그 집이 정비해야 될 때 예상처럼 낡았을 때 망가졌을 때 고쳐주는 게 정비 아닙니까? 그게 칠학지구 지정하는 목적인데 아니 녹지 비도시만 된다라면 주상공에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 우리 아까 배웠던 주상공에는 왜 안 되고 녹지 비도시만 왜 되는지. 자, 여러분들은 주상공에 집이 있죠? 그냥 뭐 없어도 있다 치고 여기서니까 주상공에 집이 있다. 녹지 비도시 있는 집보다 몇 배 더 비싸죠? 땅값부터가 비싸고 건물 짓는 데에서 주택 비싸. 사가지고 있어 소유자에 망가졌습니다. 오래 쓰다 보니까 지붕이 뻥 뚫려가지고 누워보면은 밤에는 저 북극성이 반짝반짝 보이고 가끔가다 북두칠성도 막 지나가고 벽이 시원한 바람이 샥 들어와. 시원해. 겨울은 약간 추워서 문제지. 선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1번 바로 고칠 것이다. 2번 행정청이 관리계획 한참 세워갖고 칠학지구 지정해서 정비 줄 때까지 기다린다. 뭐 이참에 한번 자연인처럼 살아보자. 자 2번 어때요? 바로 고쳐? 그러니까 지정할 필요 없지. 스스로 고치면 되니까. 아니 그 비싼 돈 들여서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망가졌으면 바로 고치지 뭘 기다리고 합니까? 바로 고칠 거죠? 지정할 필요 없어요. 녹지 비도시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녹지 비도시에서도 원래 지구는 꼭 지정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지정할 필요성이 있을 때 지정하는 임의적이라고 했어요. 임의적. 녹지 비도시에서도 칠학을 스스로 정비할 곳이 됐다. 그럼 지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녹지 비도시역 중에서 스스로 고칠 능력이 없는 곳에 칠학을 정비해주는 칠학지구 지정에서 정비사업 도와주겠다는 취지예요. 주상공은 그래서 안 돼. 녹지 비도시에 필요한 곳에. 시골에서 자라신 분은 혹시 요거 들어보셨나요? 시골에서 자라신 분? 칠학을 정비해주는 사업하는 거. 시골 출신. 다 깔끔하게 도시에서 다 자라신 거야? 에? 수준 차이가 이렇게 나서. 저는 깡천 출신이에요. 이번에 토요일 날 우리 그 시골 동네 애들이 그 동창회를 한다래 하고 시골 갔다 왔는데 어제 하루 종일 누워 있었잖아. 그래서 동창회 만나면 애들이 그렇게 강하게 술을 마셔요. 강하게. 웬만하면 버티는데 애들이 참 그 동창 중에서 여자애들이 더 무서워. 더. 6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토요일 날 6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벌써 막 전화가 와서 오라고 보니까 6시에 만나기로 하면 6시에 만나야지. 5시도 안 돼서 막 도착을 해갖고 그냥 그래서 빨리 오라고. 저는 1년에 한 번 정도 갈까 말까요. 근데 친구들은 한 4-5번씩 만나는 것 같아요. 1년에. 이번에는 뭐 시간이 제가 돼서 간다고 해서 갔는데 그래서 만나서 3시에 헤어졌거든. 3시. 새벽 3시지 뭐 그 다음날 오후는 아니고 당연히 저녁 6시 전에 만나서 3시에 헤어졌는데 걔네들은 거기서 이제 다 한꺼번에 자고 저는 이제 서울이니까 나왔고 그건 이제 서울에서 만났으니까 그 뭐 식당 하는 애 그 집에서 만나갖고서 거기서 뭐 식당에서 다 밀어놓고 그냥 베개도 없이 그냥 거기서 자나. 저는 3시에 나왔고 저는 집으로 왔고 이야 거기서 뭐 건배하는데 건배 안 따라하고 그랬다가 그거 왕따 당합니다. 왕따. 빠른 속도로. 중간에 가게 따르면 진짜 욕먹어요. 특히 여자들은 갈 생각도 없어. 남자들 가게 따르면 욕먹어 그냥. 다 건강하다는 얘기지. 여기 우리 공식보 선생님 천사람이라 그랬잖아. 공식보 선생님. 천사람. 술 잘하잖아. 아마 거기도 분위기가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 통째가 하여튼 뭐
취락지구 얘기다 그랬죠? 그래서 시골에서 사신 분들은 가끔 그런 걸 본단 말이야. 저도 봤었고. 그러니까 시골에 주로 지장하는 거예요, 시골에. 주로 이제 잘 고치기 어려울 때 그 담장 계량 막 하고 지붕 계량 해주고 막 길이 막 너무 그러면 이제 막 신장로 이런 거 내주고. 신장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 아, 새로 만든 도로가 신장로예요. 시골에 워낙 도로가 없다 보니까. 들어봤어요? 그럼 시골 출신이네. 속이 숨기고 있어요, 이렇게. 그게 취락지구에서 하는 정비사업이다. 상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상공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발제한구역. 여기 보시고, 우리 개발제한구역이, 이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면은 굉장히 행위제한을 엄격하게 하기 때문에 여기 기존에 살던 사람들이 기존의 건물이 낡았어도 뭐 새로 개축 재축은 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축 중축은 거의 못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행위제는 엄격합니다. 그러니까 맨날 땅값이 안 오르는 거예요, 여기가. 그 대신 풀리면은 왕창 오르겠지. 개발지역 내 있을 때는 아주 힘듭니다. 개발 거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불법으로 개발되는 경우 개발하는 사람들이 느는 거예요, 자꾸. 속상하거든. 나도 개발 못해서 속상하니까. 옛날에 초등학교 친구는 처음 우리 같이 살 때는 여기 같은 초등학교 다니고 그랬는데 우리 땅은 바로 개발지역 경계선 안에 있었고 친구는 아니다. 수십 년 지났어요. 이쪽은 막 엄청나게 땅값이 올랐고 잘 살아. 여기는 계속 힘들어. 엄청 짜증나잖아. 에이, 나무 그냥 싹 베버리고 거기다 막 건물 신축하고 내 뜻대로 한번 해보자. 불법으로 못하게 하니까 불법으로 하도 짜증나서. 그러면은 참 일단 시원하게 일은 저질렀지만 굉장히 불안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행정청 입장에서도 짜증나. 감시를 해서 못하게 해야 되는데 나중에 발견했어도 이미 다 파괴됐는데 어떻게 일일이 다 감시도 못하고. 지은 사람은 불안 속에서 산다니까요. 보통이라면 만약에 지금은 좋지만 발각이 됐다. 불법으로 발각이 됐다. 형사처벌. 그걸로 끝나면은 그냥 감방에 가서 때우고 오지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원상회복 명령 떨어집니다. 원상회복. 그러면 건물 졌던 거 다시 철거하고 나무 심고 또. 이 불안 속에서 산다니까? 근데 이렇게 개발지역을 불법으로 훼손하는 현장이 많다 보니까 약간 요거를 줄일 수 있는 대책으로 나온 게 취락지구였어, 취락지구. 집들이 모여있는 곳, 상대적으로 좀 모여있는 곳, 어느 정도 모여있는 곳에 이 개특법이라고 있어요. 개특법에서 취락지구를 지정하게 해놓고 취락지구를 지정하게 되면은 기존의 개발지역구역의 행위제한보다는 취락지역 행위제한을 상대적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여기라면 일정한 1, 2종 근생 포함해서 다는 안 되지만 그런 것들 신축, 중축도 허용을 합니다. 훨씬 여기 보통보다는 좋은 곳이지. 그러면서 하는 취지가 제발 불법으로 불안에 떨면서 개발하지 말라는 곳은 좀 개발하지 말고 말 좀 듣고 청 하려면 여기를 좀 풀어줄 테니까 여기 와서 살면서 여기를 좀 개발하라. 개발 욕구를 여기서 좀 채워라. 이런 뜻으로 취락지구가 완화책으로 나온 거예요, 이게. 개발지구가 처음 등장할 때부터. 그러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나중에 나온 구역인데 이따가 배워보시면 개발제한구역과 아주 흡사한 목적으로 흡사한 형태로 개발자라는 게 도시자연공원구역이에요. 규모가 다를 뿐이지. 이따 배워보시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에 있는 자연공원으로 유지되는 땅이기 때문에 산 하나, 훌륭한 산 하나를 개발하지 않고 자연공원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산 하나. 여기는 굉장히 넓어, 굉장히 좁아. 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거의 모습이 비슷해요. 그래서 도시 자연구역이 생겨나면서 개발제한구역처럼 똑같은 이유로 취락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 들어온 겁니다. 다른 곳은 안 돼. 요거부터 아시고, 그럼 여기서 이름이 이렇게 나눠지는 건데, 자연과 집단으로 나눠지는 건데, 요건 역시 취락의 모습에 따라 나는 거예요. 취락의 모습에 따라. 아까 이건 경관의 모습에 따라. 어디에 대해서 이렇게, 요거는 취락의 모습에 따라. 자연 취락이면, 취락 앞에 자연이 붙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형성된 취락을 정비해 주겠다. 집단이면 집단적으로 형성된 취락을. 이런 뜻으로 붙였거든요. 자, 옆에 한번 보세요. 옆에 취락지구 보시면, 옆에 페이지 취락지구는 나눠지기를 자연 취락이면 녹지와 관농자, 녹지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지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집단 취락이 개발제한구역 안에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서 요 개념대로 그대로 보시되, 자, 여기다 다시 써보니까 지금 자연과 집단에서
녹지 B도시에 들어가는 것을 자연취락이라고 지금 배우셨잖아. 자연취락이라고. 이게 자연취락이라고. 자연스럽게 형성된 기존 취락을 정배주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개발지역에 들어가 있는 것이 이게 집단취락이다. 왜 집단취락 이름을 붙였느냐. 아까 개발지역의 취락지구는 새로 자연스럽게 살던 사람이 아니고 여기를 풀어줄 테니까 와서 여기 와서 옮겨와서 살면서 여기를 개발하라 그랬죠. 인공적으로 집단화된 이런 뜻으로 붙인 거예요. 이게 자연스럽게 형성된 기존 취락이냐 인공적으로 집단화된 집단취락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이고. 자 그러면 더 눈치 빠르신 분은 이상하다. 뭐가 이상합니까? 이건 어디에 들어갔느냐? 아니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 중에 하위 0에서 이걸 대부분 반영하게 돼 있는데 자연취락이 녹지 B도시를 얘기하고 집단취락이 개발지역의 취락을 얘기한다라면 요것만 없잖아. 요것만. 원래 요것도 법에서 신설되면서 제가 볼 때는 집단취락으로 들어가야 맞는데 안 들어간 거야 아직도. 이상하죠? 정하기 나름이에요. 그냥 뭐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지. 이 범위 내에서 정하기 나름인데 그냥 그대로 알아두시면 돼. 괜히 또 집단취락인데 도시 자연공간에 들어가는 게 집단취락이다. 그럼 틀린다고요. 이 개념 그대로 보시라고. 사실 이걸 이쪽에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아직도 안 넣고 있는 게 사실 늘 필요도 없어요. 여기엔 분명히 지정할 수 있는 것은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법으로 도시공업 및 녹지에 대한 법률에서 취락지구 지정권을 그쪽에서 따로 규제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든 없든 현재 지정할 수 있는 곳엔 들어가요. 어디에 없다는 거예요? 법령의 차이로서. 0에서 종류를 물으면 종류대로 답을 하시고 만약에 이걸 묻는 건 뭐예요? 지정할 수 있는 곳이냐 아니냐 딸 때는 당연히 도시 자연공구역도 지정할 수 있는 곳엔 들어가죠. 0의 종류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0의 종류에 없어서 지금 특별법으로 지정되고 있다니까. 그리고 법령에 약간 차이가 생겼어요 지금. 뭐를 묻는지에 따라서 지정할 수 있는 곳을 물으면 전부 다 지정할 수 있는 곳이고 종류를 물으면 종류대로 답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발진흥지구 봅시다. 다시 개발진흥지구로 오셔가지고 제일 좋은 개발진흥지구. 개발에 관련된 기능을 다 열거하고 있어요. 주상공 기능, 주상공, 유통물류, 관광 휴양 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 정보를 필요가 있는 지구. 이게 개발진흥지구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도 써보면 우리 법에서 얘기하기를 개발진흥지구는 법에서 얘기하기를 법에서는 안에 어느 기능을 키울 것이냐 어느 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할 것이냐. 당연히 개발에 관련된 주상공 기능은 당연히 들어가죠. 주상공 기능은 개발의 대표적인 기능이니까 주상공에다가 유통물류, 관광 휴양 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 정보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한다라고 법에서는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법에서 열거한 이 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5가지로 0에 따라 나눠지는 것인데 분석을 해보면 우리 이름 중에 주거개발진흥지구다 그러면 이 법에서 얘기한 기능 중에서 어느 기능 중심으로 키우겠다는 거예요? 주거기능 중심으로 키우겠다는 거. 이게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산업유통이면은 산업에다가 유통을 더했잖아요. 산업이 얘기하는 게 어느 기능일까요? 공업기능이겠지. 우리 법에서 얘기한 기능 중에서 0으로 세분됐잖아 지금. 공업이 산업이겠죠? 유통은 유통물류를 얘기하고. 그래서 공업기능과 유통물류, 이 공업기능과 유통물류 기능을 위해서 지정하는 것이 산업유통이 돼. 종류 나눌 때.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이 기능 중에 어느 기능? 관광휴양 기능 중심으로 키우겠다는 게 관광휴양이에요. 그러면 복합이잖아, 복합. 복합 개발이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이 기능들 체크한 기능 중에서 둘 이상 키우겠다는 거예요. 둘 이상 기능. 그래서 복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능 중에서 둘 이상 기능 중심으로 이게 복합입니다. 그러면 특정이라면 그 외의 기능 이렇게 보시면 돼. 그 외의 기능. 지금까지 열거한 제가 이 기능 외의 기능. 그러니까 여기서는 등에 해당되겠지. 열거하지 않으면 등에 해당되겠지. 이 기능 외의 기능 중심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개발진흥지구 종류가 주거, 산업유통, 관광휴양, 복합, 특정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종류를 5가지 아는 것보다 헷갈리기 쉬운 거 아닌 걸 아는 게 더 중요해. 아는 거. 다른 건 다 있잖아. 법에 의해서 다 0에 세분되는 대로 종류가 다 나눠지는데
유일하게 뭐만 없어요? 종류 속에서 상업은 없다. 요것만 없잖아요. 요것만. 법의 얘기를 하면 법대로 보셔야 돼. 법에서는 충분히 요 주상공인응도 지정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영의 종류 5가지 중에서는 유일하게 요것만 빠져있다. 법 개정 없이도 법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영을 통해서 만들면 돼. 현재 안 만들고 있다고. 다른 건 다 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종류 속에서 다음 중 뭐 종류를 논할 때 여기서는 상업유통하면 틀려요. 산업유통이지. 산업이 공업과 유통물류 기능이잖아. 산업유통이지. 상업유통하면 틀린다고. 아니면 종류 속에서 다른 건 다 있어도 상업개발진흥지구 그런 종류로서 얘기해도 거짓이지. 그거 없다는 걸 주의해서 보시면 돼요. 네. 자, 그래서 체크하시면 거기 개발진흥지구에 주거개발진흥지구에 주거기능 중심이고 산업유통이 공업과 유통물류기능 중심으로 키우겠다. 관광휴양이면은 관광휴양기능 중심으로 키우겠다. 복합이 주거공업 유통물류 관광휴양기능 중 둘이산기능 중심으로 키우겠다. 특정이 주거공업 유통물류 관광휴양기능 외기능 중심으로 특정 목적으로 해서 개발 준비한다. 특정 목적으로 해서 뭐 해석상 상업을 위해서도 이 특정을 하려면 할 수는 있겠지만 종류 속에서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업을 위한 건 없다. 종류 속에서. 자, 그럼 다시 이제 옆에 영위한 것만 이제 끝났잖아. 자, 옆에 아니고 위가 되네. 그죠? 특정 용도 제한지구. 에이, 넘기지 말고. 지금 봤던 거 위에. 지금 여기까지 있잖아. 여기까지 있잖아. 요거 봐야죠. 특정도 제한지구. 네. 특정도 제한지구. 주거 및 교육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 시설이나 청소년 유해 시설 등 특정 세대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자, 우리가 보통 이제 보호할 대상으로 삼는 게 주거 환경이나 교육 환경이 보통 보호할 대상으로 많아요. 상업 환경을 보호할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죠? 주거 환경. 주거라면 그 거주용으로 쓰는 곳인데 조용히 해야 되잖아, 막. 또 교육 환경도 보호가 제각해요. 그래서 주로 주거 환경이나 교육 환경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사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 시설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특정 시설 입지 못 들어오게 막을 필요가 있을 때, 자, 예를 들어 주거지역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곳에 오염물질 배출 시설로 분류되는 것이 들어온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냥 꺼려질걸요? 응? 아무리 비위가 강한 사람도 싫을걸, 이거는? 막 냄새 막 잔뜩 나고 그래봐. 오염물질 막 배출이 돼봐요. 거주의 평온을 어떻게 유지해? 안 되지. 청소년 유해시설이 들어오면은 이건 교육환경에 해치겠지. 교육환경을. 학부모들은 뭐 좋아할지 몰라도 자녀가 문제라니까. 청소년 유해시설. 아니 뭐 술집이 가까이 있으면 좋잖아. 그런 입장에서는 애들한테 안 줘서 애들한테 교육환경만 치는. 그래서 청소년 유해시설, 오염물질 배출시설 이런 거 막을 필요가 있다 그러면 특정 용도 제한지구 지정해서 막으면 돼. 복합용도지구. 이것도 좋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복합용도. 여러 가지 용도로 쓰겠다는 얘기니까 지역의 토지용 상황이나 개발 수요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 토지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 세대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뭐에다 밑줄 긋고 싶어요, 여러분? 완화에다가 쫙 꺼놓고 완화를 강화로 바뀌는 순간에 그냥 큰일 나니까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여러 가지 개발 수요 등을 감안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 토지용을 도모할 목적으로 특정 세대 입지를 완화되면 완화되는 것만큼 기존에 못 짓던 특정 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좋아지는 땅이 되는 겁니다. 요거는 나중에 좀 더 3, 4, 5를 할 때 이제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지구 중에서는 제일 늦게 들어온 게 요 복합용도 지구입니다. 제가 어떤 목적으로 지금 느낌을 잡아두시면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주거지역만 놓고 보면은 이 세 군데만 들어가는데요. 그건 나중에 제가 할 겁니다. 근데 주거지역만 놓고 보면은 여기가 예를 들어 준주거예요. 주거지역 중에 제일 좋은 준주거고 거기에 버금가는 일반 주거라고 합시다. 주거지역 중에서는 준주거가 제일 비싼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는 이제 일반 주거보다는 준주거가 더 토지용이 이제 고도화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다닐 겁니다. 이용할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여기는 일반 주거인데
일반주기에 속하는 일부 땅은 준주기에 찾아오는 사람들 보니까 아주 여기가 더 좋아. 그래서 이쪽으로 막 자꾸 찾아오고 그래. 이쪽으로. 개발 수요가 높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회적으로. 그런 개발 수요가 높으면 거기에 따라서 지역을 바꿔주기도 해야 그 땅의 이용 목적대로 쓰는 것이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일반 주거 지역이지만 준주거처럼 개발 수요가 몰려든다. 그러면 원래대로라면 여기를 일반 주거를 준주거로 지역을 바꿔주면 돼요. 관리계 세워서 준주거지로 바꿔주면 돼. 이게 지역의 변경이잖아. 지역을 처음 지정하거나 변경하거나 해제 다 같은 관리계 결정 절차로 하는 건데, 지역을 바꿔주면 됩니다. 바꾸기 어려울 때 하는 게 이거예요. 원래 바뀌어주면 편한데. 자, 우리 근데 바꿔주게 되면 여러 가지가 바뀌게 돼요. 지금 우리 지역의 행위제한 중에서 건축 제한만 준주거로 풀어지는 게 아니고 건폐율도 같이 늘고, 거기에 따라 인구가 늘게 되면 필요한 기반시설 이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원래는 지역을 바꿀 필요가 있는데 지역 바꾸는 것이 부담스러울 때, 지역을 바꾸는 게 여러 가지 다 관련돼 있어서 부담스러울 때, 지역은 그대로 일반 주거를 유지하면서 여기다가 지역을 보충하는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해서 마치 준주거로 바꾸지 않았지만 준주거와 같은 효과를 이걸 통해서 내겠다는 거예요. 그럼 원래는 일반 주거에서 못 짓는 건축물을, 건물의 입지를 완화한 것만큼 여기서 못 짓는 것을 지을 수 있게 풀어주면 되잖아요. 그 역할이에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네. 이걸 알아야 이제 나중에 여기다 좀 더 살 붙일 때 우리 복합용도지구만큼은 이제 지역 중에서 어디에만 지정할 수 있다. 그런 것도 나중에 살을 붙여야 되거든. 그런 거 할 때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네. 지금 여기서 제가 일반 주거지에 지정하는 복합용도지구만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예를 들어 준주거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같은 주거지역 중에서 제일 좋은 곳에 버금가는 요거를 제일 좋은 것처럼 바꿀 필요가 있을 때, 지역은 못 바꾸고 지구를 통해서 그걸 대신하는. 그래서 특정시의 입지를 완화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강화한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요. 강화되면 더 못 짓잖아요. 아이고 이제 지구 용도지구 분류까지 했고, 자 10분 잠깐 쉬신 다음에 조금 더 하면 돼.